보이차가 정말 오래된 거다라고 네. 이제 속여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게 가짜 오래된 보이차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사실은 그것도 되게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짜 오래된 보이차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아마 3개가 연결을 해놨었을 거예요. 보이차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될 거예요. 굉장히 쉽게 식별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종이 한지 포장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죽 포장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짜 오래된 보이차들이 가죽에 뭐 그 양가죽에 샀다, 뭐 야크 가죽에 샀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가죽은 사실 첫 번째 비린내가 나요. 차는 굉장히 쉽게 흡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에 하면 비려서 차 냄새를 차를 마시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가죽에 살 일은 절대 없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죽에 산 것이 비위를 피하기 위해서 샀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국에는 종려나무 껍질로 하면 그 우위가 있게 돼요. 종려나무 껍질로 우위를 만들었고 또 종려나무 껍질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배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들어갈 일은 없었어요. 야크 가죽이나 그 양가죽에 이렇게 샀다 하는 것은 또 안 맞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게 아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장으로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내장은 더 냄새가 더 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가죽으로 샀다 해도 그게 안 맞다. 가죽이 더 비싸지 차는 안 비쌌어요. 정확하게 98년도에 내가 갔을 때도 357g 한 편에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주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렴한 차를 가죽이 더 비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오래된 보이차들이 도자기나 나무 상자에 넣어서 팔지는 않았었어요. 도자기는 운반할 때 깨지기가 쉬워요. 절대 도자기 살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무깍에 이렇게 넣어갖고 팔 일이 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쁜 가게는 그것보다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 화교들이 거의 보이차는 화교들이 마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게에서 넣어가지고 배달한다. 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절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르무치에서 왔다. 아니면은 그 부달라궁, 티베트 부달라궁에서 왔다. 스님들이 마시다가 왔다. 이것은 절대 안 맞다는 거예요. 티베트 부달라궁에서 온 차가 보이차가 아니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거기는 수유차를 마셔요. 야크의 우유에다가 그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이차를 끓여가지고 이제 넣어서 먹는데 보이차가 1창 1기, 2기, 3기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해요. 그 운남은 아열대에서도 열대에 가깝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진하게 나온 것을 끓이면은 너무 텁텁해요. 수유차에. 그래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티베트 사람들은 무슨 차를 마셨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사천에서 생산된 소엽종으로 10월 달에 만드는 저기 사이파리 가지치기 한 걸로 가지고 만들었던 거 그거를 끓여서 마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운남의 차가 운남의 보이차가 그쪽은 납품 갈 리가 없다. 왜냐하면 수유차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양가죽 산 게 아니다. 도자기 산 게 아니다. 나무가구로 산 게 아니다. 부달라궁에서 나왔다.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야크 가죽으로 샀던 것이 그럼 언제 나왔냐면 정확하게 2000년도 후에요. 2000년 후에. 중국 광주에서 2000년도까지도 보이차가 별로 없었어요. 2002년도에 중국 차 도매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거기에 야크 가죽으로 했던 그 차가 가짜 오래된 보이차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가짜 오래된 보이차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홍콩에서 차를 이제 보이차를 이제 마셨고 홍콩이 반환이 이제 된다고 이렇게 했던 말이 1974년도 5월 달에 영국의 수상이 중국 북경에 오면서 홍콩 반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홍콩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나는 자유롭게 내가 노력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차관을 했던 사람들이 차를 팔고 대만 사람들한테 팔고 국적을 영국 국적 아니면 캐나다 뭐 이런 데 미국 이런 데서 국적을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오래된 차들은 다 팔아버리고 오래된 보이차가 좋았기 때문에 오래 놔둘 수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콩에 가면 이런 빌딩이 있는데 차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들어오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축적시켜 놔요. 일부러 오래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 재고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차물은 그냥 보급하는 거고 판매할 수도 있지만 차물을 보급했었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게 계속 재고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차를 계속 내나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 계속 오래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유주의로 바뀐다네. 그러니까 이걸 대만 사람들한테 팔았고 대만 사람들은 홍차나 오롱차나 녹차를 좋아하지 보이차를 그렇게 뜨겁게 마시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걸 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따뜻하고 좋거든요. 대만에 가면 날씨는 덥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따뜻하게 보이차를 따뜻하게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개운하고 좋고 몸이 가볍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팔다 보니까 홍콩에서 사들어왔던 오래된 제품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가짜 오래된 보이차가 생겼는 기원이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 그 다음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싸다. 이 말은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차를 마시는데 어떻게 보관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기하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는 그 말은 적어도 1980년대 이후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 와서 가짜 오래된 차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공장 이름이 없어요. 예, 공장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나 이제 석박사 애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차를 가지고 가짜 오래된 차를 가지고 어떤 성분이 담겨져 있을까? 내가 이거를 논문으로 실험하는 동시에 얘는 그 상품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험할 수가 없어요. 실험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보이차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보이차가 궁궐에 납품한 귀한 차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데 이제 청나라 때를 보면은 그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특산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궁궐에 다 납품이 가요. 그러면 보이차도 납품이 갔는데 그러면 보이차가 납품이 와서 황제가 마셨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궁궐에 납품 갔다? 그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각 지역의 특산품은 다 납품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특산품이 이제 납품에 가면은 그 차들이 누가 마실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그 계급에 따라서 이제 차 마시는 게 틀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청때 때는 그 황제가 아니면 황후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보이차를 마시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한다면은 보이차는 그때 압제되게 갔기 때문에 황제가 마실 만큼 좋은 차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린 이파리 있잖아요. 아주 여린 이파리로 만든 녹차가 최고의 차이었기 때문에 황제, 황후 뭐 이런 사람들은 벼슬이 높을수록 여린 녹차를 마시게 된 거죠. 그러면은 보이차가 그러면은 거기로 가서 마셨다 하면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때는 잎이 운하면은 크잖아. 아열대에서 열대 가깝다니까 이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네. 중국의 홍차를 가지고 보이차라고 한다 하면은 그것이 가짜 보이차예요.